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, 저도 배우 지망생 시절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. 괜히 그냥 우울해지고, 참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수정하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거는 인지하시면서 네, 안녕하세요. 다현돈 단장입니다. 먼저 이제 벌써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2024년에는 꼭 이 컨텐츠를 좀 하고 싶었는데, 어떤 거냐면, 뭐 썸네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, 이 배우지망생 혼자 죽어도 못 고치는 습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근데 그중 5가지를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도 혼자 있을 때 못 고쳤던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거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지망생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꼭 이 5가지를 인지를 좀 하시고 앞으로 남은 2024년 그리고 또 2025년 계속 건강하게 배우 생활을 조금 하시길 바라면서, 일단 첫 번째는 성장을 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핵심 마인드셋이 기저로 깔려야 되는데, 일단 사장의 마인드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. 배우는 사장이다. 왜냐면 제가 뭐 소속사에도 있어봤고 혼자도 활동을 10년 넘게 해봤고, 저보고 사장님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을 해줬던 분들이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연기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인생은 있잖아요. 특히 배우 인생은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. 저도 처음에 소속사 들어갔을 때는 뭐 소속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겠다고 생각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연기학원에 있을 때는 학원에서 책임을 져주겠지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, 진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, 그러니까 어떤 나 혼자 좀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소자본 창업을 했다, 좀 이런 마인드셋으로 사장님의 마인드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,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못 고쳤던 습관은 이 분석. 그러니까 분석이 계속 고착화가 됐어요. 어느 정도 이제 학원을 다녔고 연기 공부를 했으니까 목표가 뭐고 관계가 뭐고 뭐 사건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는데, 여기서 어떻게 나한테 와닿게 하고 나만의 분석법을 생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한테 계속 자책하고 개탄스러워하고,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고가 고착화가 됐었고, 이 사고를 팽창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뇌는 그대로고 나의 사고는 그대로면 당연히 대본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대로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고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특히 연기책들은 제가 옛날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으로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잘 못 고쳤으니 여러분들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표현이에요. 표현 같은 경우도 저는 하던 표현들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이 어떤 내재적인 두려움이죠.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걸 싫어해요. 불편한 걸 싫어하고 계속 하던 걸 한단 말이에요. 왜? 그게 편하니까. 가장 환장을 했던 게 뭐냐면 분석은 사고 팽창이 됐어. 근데 이 분석만큼 표현이 비례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. 그래서 표현력 훈련은 다각도적으로 원시적으로 계속 좀 생각 없이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여러분들도 특히 혼자 연기 독학하는 분들은 죽어도 이 표현력은 못 깨니까 그냥 전문가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어떤 연기 칼럼이나 연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조금 이 사람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표현력 부분은 해결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제가 또 죽어도 못 고쳤던 습관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다음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, 시기에 적합한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, 그러니까 시기에 적합한 행동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. 나를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쉽게
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구간이구나. 그럼 이 구간에선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성장하겠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객관화가 일단 안 되니까 주구장창 나 혼자 계속 연기 공부하고 독백 연습하고 그냥 대본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 돈 낭비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특히 혼자 있거나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연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출구 전략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근거가 없는 어떤 우울, 그리고 감정적으로 항상 대응을 했다.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도 배우 지망생 시절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프로 배우가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는 했어.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뭔가 레벨업이 안 되는 것 같아.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괜히 그냥 우울해지고.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,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는 사장의 마인드로 돼야 되고, 아무도 내 연기 인생을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, 정량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, 참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수정하기가 힘듭니다. 제가 일단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, 이게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나 지금 저희 총괄 매니저님이 상담을 했을 때나 우리 지망생분들이나 뭐 준프로 분들을 상담했을 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거든요. 저도 겪었었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거는 인지하시면서 남은 2024년 그리고 추후에 2025년, 2026년 계속 건강하게 자아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배우가 되시길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죽어도 못 고쳤던 습관 중에 4번째는 뭐냐면, 시기에 적합한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, 뭔지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, 그러니까 시기에 적합한 행동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. 나를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구간이구나. 그럼 이 구간에선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성장하겠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객관화가 일단 안 되니까 주구장창 나 혼자 계속 연기 공부하고 독백 연습하고 그냥 대본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 돈 낭비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특히 혼자 있거나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연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출구 전략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